그래서 앞으로 5차례에 걸쳐서 16세기 우리 호남의 뛰어난 선비이기도 하고 호남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상사적으로 보나 또 일반 역사적으로 보나 중요한 인물들이 그 당시 호남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5분을 제가 임의로 정한 순서에 의해서 한 분 한 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5분은 이제 오늘 그 중에 맨 먼저 만나실 분이 하서 김인후 선생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역사가 백승종입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조임금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조임금이 하서 김인후 선생님을 문묘에 종사하기로 결정했을 적에 그 교서에서 뭐라고 이제 존칭을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서는 동방의 주자다. 즉 동방의 주염계다. 이렇게 큰 학자를 어떻게 우리가 문묘에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해서 이제 하서 선생을 모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서 선생님은 저로서는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라고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하서 선생이 남긴 약 1600편의 한시가 있거든요. 그 한시들을 읽으면서 그 한시들을 제 나름으로 재구성해서 하서 선생님의 일생, 하서 선생님의 생각, 그분과 가까이 했던 분들을 이제 탐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서 선생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문헌을 찾아보면 제1의 미남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미남으로 보이시나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보이면은 얼굴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각이 져서 네모 각이 져서 미남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준으로는 하서 김 선생이 옥골 선풍이었어요. 그래서 하서 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이다. 그러니까 큰 학자이기도 하지만 용모가 출중하다. 그런 평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은 경상도 출신의 어떤 선비는 꿈속에서 저승세계를 갔는데 그 저승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관으로 앉아있는 하서 김 선생을 만났다.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서 선생에 대해서 하서 선생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을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한 분이 있어요. 그 종합적으로 평가한 분이 누구냐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그 우암 송시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모양부터가 풍채부터가 아주 대단히 특별한 인상을 주는 분인데 여러분은 호감이 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우암의 초상을 보여드리면서 우암이 어떤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뭔가 좀 과장된 것 같아요. 뭔가 좀 허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하여튼 호골 중에 호골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호골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암의 글이 매우 풍부하고 양도 아주 많거든요. 송자 문집이 약 300권이 되는데 그거 아마 다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 편을 뽑아서 읽어봤는데 그 문장의 풍부함과 그리고 그 논리의 유연함은 정말 타의 추종을 보러 할 정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우암이 하서를 뭐라고 평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에 여러 큰 선비가 있었는데
그 선비를 평가하는 기준을 나는 세 개로 본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도학, 즉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가 학문이고 두 번째는 그이가 어떻게 절의를 지켰는가 하는 절의의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자니까 당연히 문장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어떤 이는 도학은 뛰어나도 절의가 없고 절의는 있어도 문장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서를 평가하는 우암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우리나라를 아끼셔서 하서 김 선생을 내셨다. 그분만이 이 셋을 모두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말하자면 최고 평입니다. 그리고 이 우암의 평가, 우암의 아주 극찬이죠. 이 우암의 극찬이 앞에 말씀드린 정조 임금이 하서 김민우 선생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결정하는데도 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약 10분 정도 나눌 말씀은 하서 선생의 절의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하서를 이야기할 적에는 하서 선생님과 인종임금의 특별한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서를 보는 다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 김민우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 그림을 생각하게 돼요. 여기 지금 대나무 숲 속에 하서 김민우라고 하는 선비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하서 김 선생은 인종임금은 임기가 매우 짧았죠. 인종임금이 누군지를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TV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은 다 아시지만 TV를 시청하실 분 중에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중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아시죠? 조광조와 함께 한때 나라를 혁신하고자 했던 그 임금이 중종인데 중종의 세자가 있죠. 그 세자가 바로 중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하하고 나서 왕위에 오릅니다. 아주 짧게 왕위를 지킵니다. 그이가 바로 인종인데 이 인종 임금은 사실은 굉장히 출중한 자질을 타고났대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고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중종실록을 보면 도처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종 임금님이 제위, 그러니까 제위 기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불과 1년 정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돌아가시게 된 배경, 이제 왕은 붕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승하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임금님이 돌아가시게 된 배경을 하서 김 선생은 어떻게 봤냐면 독살이라고 봤습니다. 독살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하로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임금님, 가장 훌륭한 능력을 가진 젊은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왜 요즘 하는 말로 지 못 미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하서 선생이 그 고향 장성이죠. 장성의 고향 대맥동이라고는 마을 앞에 있는 난산이라고는, 그러니까 난자는 달걀이라는 뜻이죠. 동그란 동산입니다. 그 동그란 동산에 들어가서 인종임금의 기일이 되었을 적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기일만 되면은 해마다 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일 우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얼마나 대단한 절이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서 김인우라고 하는 16세기 호남의 대학자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절이의 인물이었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서 김인우라는 학자가 인종에 대해서 대단한 미련을 갖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종임금이 세자 시절에 세자를 훈육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보통은 세자 시강원이라고 얘기하죠. 세자 시강원에는 여러 명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스승 중에 하나가 하서 김인후. 당시 자리는 시강원 설서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시강원 설서로서 인종임금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인종임금이 사실은 그 시강원에 소속된 관리가 모두 하면은 8명입니다. 8명의 관리고 계속해서 그 관리들도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면은 인종임금의 스승을 지낸 분은 10분이 넘지만, 그 중에서 그러니까 뒤에 인종임금이죠. 세자 시절의 인종임금이 가장 믿고 신뢰한 인물이 바로 하서 김인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서 선생과 뒷날의 인종임금 사이에는 거시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시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약속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왕이 되고 그러면은 그대가 나의 중신으로서 과거에 정암 조광조 선생이 그들의 동료와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약조가 문헌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죠. 간접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무엇을 그렸습니까, 여러분? 묵죽도죠. 이건 보통 묵죽도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세자, 인종임금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서 누구에게 줬다? 하서 김인우에게 줬다. 이 묵죽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종임금이 동궁 시절에 묵죽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서 김인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대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서 김인우가, 이제 존칭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존경하지만 하서 김인우라는 선비가 그렇게까지 인종임금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묵죽도를 통해서 맺어진 맹세. 그대는 나의 충신이다라고 하는, 나는 그대에게서 모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보좌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의 표시로서의 묵죽도였던 거죠. 이 묵죽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때 이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묵죽도 말고 또 하나의 징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동궁으로서 인종임금이 주자대전, 그러니까 주자대전이라고 그러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라고 하는 남송의 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서죠. 그이가 쓴 모든 문헌을 총괄한 주자전서가 우리나라에 막 수입이 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그 주자대전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서 김인우에게 그 한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대나무와 같은 충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그대는 나와 함께 할 그 세월을 위해서 이 주자대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보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인종우 시대에 하서 김인우가 이데올로그가 될, 이념적 지주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이 서로 은연중에 약속하는 그런 뜻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주 특수한 관계의 동궁이고 특수한 관계의 신하였던 것인데요. 이 하서 김인우는 사실 저리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문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당시에 큰 학자가 있죠. 그 학자가 나중에 이제 인종이 돌아가시고 명종이 왕이 올라서 외척들이 횡포를 부렸을 적에 남명조식이 지금 임금님의 모후는 문정왕후는 대궐의 과부에 지나지 않고 이 나라는 지금 썩어빠진 쓰러져가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그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상소문을 접하고 하서 김인우 선생이 남명조식에게 정말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남긴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담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명조 선생 당신이 한 것이요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서의 통곡은 이게 바로 지금 난산에 가면은 그런 기념비가 있죠. 기념비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왜 우암 송시열이 선비의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셋 중에 하나나 둘이 뛰어나긴 하지만 나머지는 부실하기도 한데 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랬을 적에 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서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정조 임금이 하서 김인우 선생을 그 문묘에 배양할 적에는 표현으로는 하서 김인우는 동방의 주자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거기에 담은 또 다른 뜻은 영조나 정조가 다 탕평책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불안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서 김인우가 인종에게 하였듯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신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아마 하서 선생을 다른 많은 자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딱 올려서 이분을 문묘에 배양해야 된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서 김 선생의 학식, 하서 김 선생의 생활 태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 호남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호남의 의병이 떨쳐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전통이 잘 이어져서 나라가 조선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적에도 구국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하서의 절이는 참으로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절이의 인물 하서 김인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